안녕하세요. 위스키 썸띵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이것도 이제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글렌드로낙 12년 쉐리 1980입니다. 네, 우리가 흠모하는 올드보틀에 대한 리뷰가 되겠네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제목에 이제 카테고리가 리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컬렉트 시리즈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장 보틀에 대한 리뷰이고요. 그냥 리뷰는 그 반대로 제가 소장하고 있지 않은 보틀에 대한 리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인의 보틀이라던가 시음회라던가 뭐 바에서 마시는 보틀 등등이 있겠죠. 이 보틀은 지인이 해외 바에서 마셔보고 검증을 거친 후에 보틀을 구해서 가져온 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지인을 통해서 여러 잔 마셔봤고요. 이렇게 바이알로도 더 챙겨놓긴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간혹 보였다고 하는데요. 한 5, 6만원 선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싱글모트에서 올드보틀이라고 하면 통상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70년대, 80년대 그 이전을 이야기하는데요. 뭐 절대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올드보틀 애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0년대 보틀에서도 은근히 지뢰가 많아서 그 이전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 보틀의 소제목은 1980, 즉 80년대 병입입니다. 70년대 증류 원액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더 파고들면 얼리 미드 1980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말인 즉슨 잘하면 60년대 말 원액도 들어갔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하죠. 70년 원액이라고만 쳐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50년 전 증류된 원액들이라는 겁니다. 뭔가 숙연해지네요. 글렌드로낙의 증류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18년 빌리 워커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리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컬러입니다. 엄청 진합니다. 현행 쉐리들과는 비교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마호가니? 이 색상인데 우리가 보는 가장 진한 레벨인 것 같아요. 내추럴 컬러로 보이는데요. 라벨에 별도의 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맛을 보면 내추럴 컬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로 꾸덕함이 올라오는데요. 꿉꿉함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올드보틀의 매력이죠. 이런 노징은 현행 보틀에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전 클래스 영상에서 쉐리 캐스크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얼마 전 보모 18 딥컴플렉스를 하면서 제가 다소 흥분을 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쏟아냈었는데요. 사실 그런 표현들이 올드보틀의 전유물이긴 합니다. 당시 보모의 노즈가 현행치고는 쉐리와 피트의 조화가 꽤 괜찮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꿉꿉함을 넘어서 쾌쾌함? 약간 쿰쿰함?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보모 리뷰시 나왔던 그 오래된 서재의 서랍을 연 느낌 등의 표현은 바로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쿰쿰함, 쾌쾌함 이런 것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삼합이나 뭐 과메기 혹은 드라이 에이징한 스테이크 같은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현행 풀쉐리 보틀들을 리뷰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꾸덕함, 펑키함인데요. 대부분 살짝 스쳐간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를 10점 척도로
가정해서 표현한다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현행 글렌드로낙 18년 정도가 한 2에서 3 수준, 그리고 카발란 솔리스트 쉐리 캐스크 스트렝스가 한 3에서 4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한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놈들은 아무래도 보모어 같은 다크 쉐리 올드 보틀 드릴 겁니다. 색에서뿐만 아니라 노징에서도 간장의 노트가 있고요. 너티함도 굉장히 진합니다. 43도임에도 알코올의 알싸함이 확 느껴지는 부분은 신기하네요. 역시 이게 올드 쉐리이군요. 팔레트에서도 간장이 조금 있는데요. 굉장히 짭조름해요. 쉐리 와인의 느낌도 있습니다. 꽤 드라이합니다. 풀바디에 드라이한 레드 와인의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엄청 달콤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바닐라가 뒤쪽에 배치된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바디감은 굉장히 묵직하고요. 스파이스는 맵지 않고 아주 적당합니다. 현행 쉐리 보틀 중에는 매운 것들이 꽤 있죠. 밸런스가 의외로 좋습니다. 뭐 어느 하나 튀는 것 없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출시된 지도 35년이 넘었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숙의 과정을 꽤 오래 거쳤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그 이유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맛있네요. 이런 위스키가 맛 좋은 위스키죠. 해외 리뷰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커피의 느낌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피니쉬는 살짝 아쉽습니다. 도수가 43도인 것이 영향이 있겠지만 캐릭터를 끌고 가는 중에 약간은 처지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간단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현행 글렌드로낙 12년입니다. 쉐리 캐스크라는 동일 조건이고요. 현행과 올드 보틀의 비교입니다. 이 둘 간의 시차는 무려 35년이 넘습니다. 신기하네요. 풀바디를 마셔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바디감이 굉장히 라이트하게 느껴집니다. 플로럴함? 약간의 허브의 느낌도 나고요. 현행이 그래도 카라멜? 바닐라의 느낌은 더 돋보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게 버번의 느낌이 들 정도로 쉐리의 캐릭터가 완전히 뭉개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전에 마셨던 올드 쉐리가 강력했다는 반증입니다. 꽃향기처럼 화사하지만 좀 물탄 느낌이 좀 들고요. 응축감에서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글렌드로낙 18년을 가져와도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VS 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날 아침 노징을 또 해봤는데요. 한 6시간 지나고 나서죠. 이 드로낙 올드 보틀은 잔여감이 존재감을 아직까지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보틀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올드 보틀, 특히 쉐리 캐스크에 대한 공부에 아주 적절한 교보제입니다. 이게 쉐리 캐스크 올드 보틀의 엔트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급반 정도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60년대 이전의 맥켈란 올드 보틀이나 70년대 맥켈란 풀프루프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60년대 이전 맥켈란의 가격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서 뭐 죽기 전에 우리가 마실 수 있을지 불명확하긴 합니다. 고급바는 물론 60년대 아일라들이 되겠죠. 우리가 풀제리보트를 마시면서 꾸덕함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 표현이 보다 명료해지려면 이런 진정한 펑키함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저는 글렌드로낙 12년 1980 쉐리의 91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